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금도 생각하면 손이 떨릴 정도로 끔찍했던 일인데,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해서 용기 내어 말씀드려요. 저는 결혼한 지 5년 된 30대 주부예요. 남편과는 연애 3년, 결혼 5년으로 총 8년을 함께 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남편이 다정하고 성실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에 점점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 연봉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저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생활비를 보태야 했어요. 주변 친구들은 신혼여행도 유럽으로 가고, 신혼집도 좋은 곳에 마련하는데, 저희는 전세도 겨우 얻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점점 남편에게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남편들은 아내한테 좋은 것도 사주고 좋은 곳에 데려가기도 하는데 우리 남편은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여보, 친구들이랑 모임 있는데 나도 좀 예쁜 옷 사고 싶어. 지금 형편에 옷 살 여유가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자꾸 현실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정말 답답했어요. 로맨틱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남편은 현실적인 이야기만 하고 저는 답답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쌓이니까 우리 관계가 점점 악화됐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우연히 골프를 배우게 됐어요. 친구가 추천해줘서 시작했는데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골프장에서 만난 사람들도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었어요. 골프를 치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남편은 골프 레슨비 때문에 또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골프 레슨비만 한 달에 30만 원씩이나 나가는데 언제까지 할 거야? 친구들도 다 하는데 나만 못해? 그것도 못해줘? 이런 식으로 자꾸 싸우다 보니까 정말 지쳤어요. 남편한테 실망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런데 그때 골프장에서 정말 특별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은 40대 초반의 사업가였는데 정말 매너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골프 파트너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점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멋진 분이었어요. 골프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런데 집에서는 골프한다고 잔소리만 들어요. 남편분이 골프를 반대하시나 봐요? 네, 돈 든다고 자꾸 그러네요. 그분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데 정말 이해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었어요. 여성도 자신만의 취미와 즐거움이 있어야죠. 남편분이 좀 더 이해해 주시면 좋을 텐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위로가 됐어요. 그동안 남편한테 이해받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분은 너무 잘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 이름은 준호였어요. 자영업을 하시는데 꽤 성공하신 분이었어요. 외제차도 타시고 골프용품도 정말 좋은 걸 쓰시더라고요. 혹시 다음에 라운드 한 번 더 하실래요? 제가 좋은 골프장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골프 때문에 만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뭔가 다른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는 정말 세심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커피도 기억해 주시고 골프 용품도 선물해 주시고 남편은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일들이었어요. 이거 새로 나온 골프 글러브인데 어울릴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이런 비싼 걸 어떻게 받아요? 별거 아니에요. 마음에 드시면 써보세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동안 남편한테 목말랐던 관심과 사랑을 준호 씨가 채워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준호 씨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혹시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날 저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걸 털어놨어요. 남편과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외로움, 모든 걸 다 말했어요.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밝게 지내시는 게 대단해요.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으면서 위로해 주시는데 정말 마음이 녹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남편한테 받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더 자주 만나게 됐어요. 골프장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맛있는 식당에도 가고 점점 데이트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오늘 새로운 식당에 가볼까요? 분위기 좋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좋아요. 그런데 혹시 누가 볼까봐. 걱정 마세요. 조용한 곳이니까. 준호 씨와 함께 있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마치 연애할 때로 돌아간 기분이었거든요. 남편과는 벌써 몇 년째 이런 설렘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남편을 보면 더 비교가 됐어요. 오늘 골프 어땠어? 응, 그냥 그랬어. 남편은 제가 어디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반면에 준호 씨는 제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준호 씨가 저한테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혹시 다음 주말에 제주도 여행 어떠세요? 골프 리조트에서 라운드도 하고. 제주도요? 그런데 남편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친구들과 여행 간다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정말 가고 싶었어요. 그동안 남편과는 제대로 된 여행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신혼여행도 겨우 부산으로 2박 3일 갔던 게 전부였어요. 생각해 볼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친구로서 제안하는 거니까.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준호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거든요. 결국 저는 남편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여보, 다음 주말에 대학 동기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 제주도? 비행기 표랑 숙박비 얼마나 들어? 또 돈 이야기부터 하더라고요. 정말 답답했어요. 친구가 다 준비해 준다고 했어. 나는 용돈만 조금 가져가면 돼. 그래, 그럼 다녀와.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을 거야. 남편은 별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평소에도 제가 친구들과 자주 만났거든요. 제주도에서의 2박 3일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준호 씨가 5성급 리조트를 예약해 주셨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아름다운 골프장에서 라운드도 했어요. 여기 정말 예쁘네요. 남편과 왔다면 이런 곳은 엄두도 못 냈을 텐데. 앞으로 더 좋은 곳들 많이 가봐요.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그날 밤 리조트 방에서 저희는 선을 넘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폭발한 거였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사랑이었어요. 그 남자의 손길이 저를 감싸 안고 저의 온몸을 쓰다듬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환희와 짜릿함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느낀 환희와 만족감 뒤에는 이래도 되나 싶은 죄책감도 오더라고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여자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저도 이런 감정 처음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남편 생각은 전혀 나지 않았어요. 오직 준호 씨와 저만 있는 것 같았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거울을 보면서 예뻐 보이려고 화장도 더 신경 쓰고 옷도 예쁜 걸로 골라 입고 마치 연애하는 20대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요즘 화장 진하게 하네? 어디 나갈 일 있어? 남편이 이렇게 물어봤지만 별로 의심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그냥 기분 좋아서. 그래, 예뻐 보여. 남편의 칭찬도 이제는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았어요. 준호 씨의 달콤한 말들에 비하면 너무 밋밋했거든요.
준호 씨와는 거의 매일 연락했어요. 카톡으로 안부도 묻고 전화도 자주 했어요. 남편이 회사에 있는 동안에는 준호 씨와 만나서 차도 마시고 쇼핑도 했어요. 이거 어때요? 어울리는 것 같은데. 정말 예쁘네요. 사드릴까요? 아니에요. 너무 비싸요. 걱정 마세요. 예쁜 사람이 예쁜 옷 입는 게 당연하죠. 준호 씨는 정말 자주 선물을 사주셨어요. 옷, 가방, 액세서리. 남편은 한 번도 사준 적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선물들을 집에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요? 집에 가져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관해 드릴게요. 만날 때마다 가져오시면 되죠. 결국 준호 씨 사무실에 제 옷들을 보관하게 됐어요. 마치 이중 생활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몇 달 동안 이런 관계가 계속됐어요. 낮에는 준호 씨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집에 돌아가서 남편과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정말 복잡한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남편이 부족하다고 해도 바람 피우는 건 잘못된 일이잖아요. 준호 씨,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혹시 남편분이 눈치챘나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죄책감이 들어서요. 이해해요. 하지만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준호 씨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제 마음을 달래주셨어요. 그러면 또 죄책감이 사라지고 계속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준호 씨와 만나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나타난 거예요. 여보. 남편이 정말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여기서 뭐해? 아, 그게 친구랑 점심 먹고 있었어. 저는 급하게 준호 씨를 친구라고 소개했어요. 다행히 준호 씨도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사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골프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아,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남편은 별로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나는 회사 점심시간이라 먼저 가볼게. 천천히 드세요. 남편이 가고 나서 준호 씨가 말했어요. 아슬아슬했네요. 괜찮으세요? 네, 다행히 별로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날부터 조심스러워졌어요. 혹시 남편이 눈치챌까봐 불안했거든요. 며칠 후에 남편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요즘 골프 자주 치는 것 같던데 골프 동호회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야? 그냥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왜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일단 넘어갔어요. 그런데 정말 큰일이 터졌어요.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제 핸드폰을 보자고 하더라고요. 핸드폰 좀 봐도 될까? 내 폰이 고장나서 급한 전화 좀 해야 해. 아, 네.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준호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다 있었는데, 다행히 카톡 메시지는 삭제해둔 게 많았지만, 통화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남편이 폰을 만지작거리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했어요. 이 번호는 누구 거야? 통화 기록이 엄청 많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준호 씨 번호였거든요. 아, 그게 골프 레슨 선생님이에요. 레슨 선생님이랑 이렇게 자주 통화해? 골프 실력이 늘지 않아서 자주 물어봤어요. 남편이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으니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우리 사이가 좀 소원해진 것 같아. 예전에는 이런 일도 없었는데. 무슨 말이에요? 너도 느끼지 않아?
뭔가 예전 같지 않아. 남편이 눈치챈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래.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줘. 남편이 이렇게 말하니까 더 죄책감이 들었어요. 사실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다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로맨틱하지 않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준호 씨와의 관계가 깊어진 상태였어요.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며칠 후에 준호 씨가 저한테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혹시 남편분과 이혼할 생각은 없으세요? 이혼이요?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정말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물론 가끔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돌아가서 남편을 보니까 정말 복잡했어요. 8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렇게 배신해도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 식당 운영해 볼까 생각 중이야. 식당이요? 친구가 식당을 넘겨준다고 하는데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 갑자기 웬 식당 이야기인지 의아했어요. 그동안 안정적인 것만 추구하던 남편이 갑자기 사업 이야기를 하다니. 그런데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대출받아서 해볼 생각이야. 지금보다는 수입이 나을 것 같아. 남편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변한 거예요. 뭔가 제가 바라던 모습이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니까 더 복잡했어요. 그래요. 해보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준호 씨한테 기울어져 있었어요. 남편이 식당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준호 씨와 만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준호 씨 아내가 저희 관계를 알아낸 거예요. 그날 준호 씨와 호텔 카페에서 만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다가와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우는 그 여자지? 순간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정말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았어요. 일단 나가서 이야기해요. 준호 씨가 급하게 말했지만 그 여자는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몇 달째 남편을 유혹해서 집에도 안 들어오게 만든 게 당신이지? 결혼도 했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불륜녀 취급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요. 준호 씨가 아내를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어요. 당신 남편한테도 다 얘기할 거야. 이런 여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하지 않겠어?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혼은 당연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다 알려질 텐데. 제발, 그러지 말아요. 왜? 무서워? 그럼 처음부터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결국 준호 씨 아내는 제 신상 정보까지 다 알아내서 남편한테 연락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서 남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언제 준호 씨 아내가 연락할지 몰라서 계속 불안했거든요. 오늘 왜 이렇게 늦어? 친구들이랑 만났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어. 또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도 없을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조마조마하게 지냈는데 결국 그 일이 터졌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정말 무서운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우리 얘기 좀 하자. 남편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무서웠어요. 무슨 얘기요?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남편이 핸드폰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거기에는 모르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당신 아내가 제 남편과 불륜관계입니다. 증거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첨부된 사진들. 준호 씨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 손잡고 걷는 모습, 모든 게 다 찍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남편이 정말 화가 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이게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이야? 남편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8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언제부터였어? 언제부터 나를 속였어? 몇 달 전부터? 몇 달이나? 그동안 나는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네. 남편이 정말 분노에 차서 물건들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짓을 했어? 당신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럼 왜?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어? 남편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제서야 남편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깨달았어요. 답답했어요. 우리 생활이 너무 재미없고 답답해서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돼? 내가 답답하면 나한테 말하든지 아니면 이혼하자고 하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 말이 맞았어요. 저는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였어요. 그날 밤 남편은 집을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밤새 울었어요. 다음날 준호 씨한테 연락했어요. 남편이 다 알았어요. 저도 아내한테 다 들켰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요. 저도 집안이 난리예요. 준호 씨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아내가 이혼 변호사까지 선임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남편이 집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를 보는 눈빛부터 차가웠어요. 이혼하자. 남편이 첫마디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도 멀쩡하게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었어?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이미 늦었어.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해? 남편이 이혼 서류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이미 다 준비해 온 거였어요. 서명해. 재산 분할은 반반으로 하자. 위자료는 요구 안 할게. 정말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안 돼. 이미 결정했어. 남편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굳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호 씨한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익십만 하더라고요. 사무실에 가봤더니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준호 씨도 저를 버린 건 아니겠지? 불안한 마음에 계속 연락을 시도했는데 결국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미안해요. 그동안 연락 못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준호 씨가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아내랑 재결합하기로 했어요.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결혼을 포기하면서까지 선택하려고 했던 사람이 저를 버린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과도 이혼하게 생겼는데.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준호 씨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로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남편도 준호 씨도 그리고 8년간 쌓아온 결혼 생활도. 지금 저는 혼자 살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작은 카페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가끔 예전 남편 생각이 나면 정말 후회돼요.
왜 그 평범한 일상이 소중한지 잃고 나서야 깨달았을까요? 남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로맨틱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저를 사랑했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배신한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남편이 식당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해요. 새로운 여자친구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은 당분간 없어요. 아직 상처가 너무 크거든요. 그리고 결혼했을 때의 소중함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던 사람. 모든 게 소중했는데 제가 다 망쳐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결혼 생활이 지루하고 답답하다고 느끼시나요? 그래도 함부로 선택하지 마세요. 한순간의 감정 때문에 모든 걸 잃을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였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용기 내어 말씀드렸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